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량 등가 에너지 재탄생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량 등가 에너지를 재탄생시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은 바로 E 이퀄 MC 자성, 이것이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이라는 것은 이미 아실 텐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식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제청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공식이 상대성 이론이 잘못된 바람에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유도를 했어요. 그러한 진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인류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과학이 올바른 초과학의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을 재탄생시키게 되고, 재탄생시키면서 이때까지 상대성 이론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진실을 이제 어떻게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왜 잘못 탄생했는가? 그것은 질량 등가 에너지의 잘못 탄생,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재탄생시켜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우리가 운동물체의 속도를 재는 데 있어서 실제 속도와 극보기적인 속도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설명드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우리가 운동물체의 속도를 재미에 있어서 실제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극보기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와 극보기 속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하겠고, 지금부터 질량 등가 에너지 재탄생, 이 과정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질량 등가 에너지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 그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보시고요. 처음에 물체의 속도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운동물체의 속도와 관련된 공식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운동물체의 속도에 관련돼 가지고 다시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어떤 운동물체가 이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속도와 극보기 속도의 개념은 운동물체의 실제 속도와 극보기 속도,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려니까 시간이 길어져서요. 어떤 운동물체가 실제의 속도로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D는 정지되어 있는 관측자라고 칩시다. 이 운동물체의 속도를 재는 정지되어 있는 관측자. 즉, D는 이 운동물체가 실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극보기적으로 정지된 제3자의 입장에서 극보기적으로 이 운동물체의 속도를 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는 속도는 극보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물체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A의 지점에 왔을 때, 즉 D와 직각인 지점에 왔을 때, 자기가 여기에 왔다고 신호를 이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D는 운동물체가 신호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 빛의 신호가 A에서 D까지 오기 전까지, 즉 진행해 오는 빛의 신호가 진행해 오는 이 과정에서는 D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진행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빛이 진행해 오는 시간, 그것이 T0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T0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운동물체는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빛이 이쪽으로 갈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D가 빛의 신호를 인지를 했다. A 지점에서 보낸 빛의 신호를 D가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한 시점이 운동물체가 B까지 간 지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운동물체가 A에서 신호를 주고 B까지 갔을 때 D가 신호를 인지했다. 이 신호를 D가 인지했다. 자, 인지한 그 상태에서
B의 지점에서 이제 A가 B의 지점에서 D가 인지를 했다고 느끼고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신호를 줬습니다. D에게. 그러면은 빛의 신호가 이쪽으로 진행해오는 시간, 그 시간이 T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D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겠지요. 그동안에 물체는 C까지 진행을 해갈 수 있겠지요. 빛이 이렇게 올 동안에 물체는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D가 신호를 물체가 B 지점에 있다고 신호를 인지했을 때, 그때는 물체는 C 지점까지 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D의 관측자는 물체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낄 때, 즉,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낄 때, 물체는 어디까지 가느냐? A에서 C까지 실제로 가게 있습니다. 왜냐면, 빛이 이렇게 올 동안에 물체는 C 지점까지 갔으니까, A 지점에서 신호를 주고 난 이후에, D의 입장에서는 물체가 신호를 받고 난 이후에부터 신호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고, 빛이 진행해오는 그 이후에 신호를 인지하니까.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물체가 A에서 B까지 갔다고 느낄 때, 실제적으로 물체는 A에서 C 지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D는 극보기적인 물체의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때, 이 빛의 진행 속도 때문에 바로 이 상대론적 상수, 로렌츠가 처음에 풀어낸 수학적으로 풀어낸 그 상대론적인 상수, 그 이유가 자연현상에서 이러한 상수가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빛의 진행 속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수가 나타난다. 이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 알았으면은 상대성 이론을 강속 불변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바르게 만들어냈었어야 됩니다. 그 바람에 우리 인류과학은 지금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진실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는데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다면 유튜브에서 이것을 검색하시든지 이 카페에 오시든지 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진실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 중에 조금 나갔지만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D는 물체가 A에서 B까지 달려간 거리를 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극보기적인 거리를 재는 것이죠. 실제로 물체는 A에서 C 지점까지 갔는데 D는 A에서 B까지 간 것으로 느낍니다. 바로 거기서 이러한 공식들이 탄생을 합니다. 물체는 실제의 속도에다가 빛이 이 진행해오는 시간, 실제의 속도, 물체가 달려가는 실제의 속도에다가 이 진행해오는 시간을 곱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빛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D는 요 거리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탄생하겠죠. 예제로는 극보기 거리가 되겠습니다. D가 재는 극보기 거리. 그리고 물체의 실제 이동 거리. 자, 여기서 상대성 이론에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이 길이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서 바로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이러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유도해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T를 풀어낸다면 바로 이러한 식이 탄생합니다. 마치 꼭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의 상대성이 공식과 같은 그런 행식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의 상대론적인 그런 시간의 간극적인 그런 T가 아니고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T,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T0, 바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내면은 이렇게 나오겠어요. 마치 이것을 상대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풀어내면은 실제의 길이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D의 관측자가 그 보기적인 속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실제 이동 거리를 알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공식이 여기서 이러한 식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요.
D의 관측자가 물체의 극보기적인 속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실제적인 속도를 구하고자 할 때, 실제적인 속도는 이러한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실제적인 운동 속도. 이 상세한 것은 이 책에 제가 그 책에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오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식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식에서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U 대신에, U는 극보기 속도인데, D의 관측자가 되는 저는 물체의 극보기 속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빛의 속도가 됐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면은, 1만에서 1은 0이 돼서 0분의 숫자가 돼서, 이것은, 물론 수학적인 불능입니다만은, 그러나 무한대의 실제 속도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극보기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즉, D가 물체의 속도를 재는데, 극보기적으로 재야 하기 때문에, 극보기적인 극복 D가 재는 극보기적인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나 물체의 실제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질량의 상대성 때문이라는데, 질량의 상대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질량의 상대성이 없는 이유, 이러한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상대성 이론의 오류, 이러한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결론이 바로 여기서 극보기 속도는 빛의 속도를 우리가 속도를 잴 때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가,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을 이제 유도해내는데,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마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학을 좀 전공해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MV. 이제 실제 속도를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MV를 2분의 1 MV 자성이 되듯이, 운동 에너지. 근데 실제 속도 대신에, 실제 극보기적으로 된 이 실제 속도를 공식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풀면은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이 이렇게 올바르게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총 에너지 공식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성 이론의 개념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이 운동 에너지니까 물체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K가 0이 될 것입니다. 0이 되면 이것이 이코르가 돼서 물체는 운동하지 않아도 이러한 질량 등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질량 등가 에너지 공식이 올바르게 탄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상대성 이론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계속 제가 올려준 영상을 들어보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책의 내용들을 모두 제가 해석을 해 놓으려고 하니까, 가시면 분은 여기 오셔서, 우리 인류가 이 올바른 초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학계에서는 전혀 이러한 모순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반드시 우리 과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모든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여기 오셔서 한번 계속 봐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